20분을 앉아 있다가 혈압을 재도 160에 100까지 나온 적도 있고 관리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게 당뇨병을 이제 진단하는 검사거든요. 6.1 정도가 그 마지노선인데 제가 그거를 딱 6.1 찍은 적이 있거든요. 당뇨병 5번 했죠. 지금은 정상으로 다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지금 40대 초반에 그걸 겪었으면은 제 노후가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노후 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46살이 된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수경이라고 합니다. 2년 8개월 정도 됐고요. 체지방은 한 22kg 조금 넘게? 여기 왔을 때는 조금 빼고 와가지고 68.9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저까지 뺐을 때는 46점 몇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개월 동안 빼신 거예요? 이게 총 2년 8개월 걸린 거예요. 저는 빨리 빼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천천히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일부러 좀 천천히 빼신 거예요? 초반에 왔을 때는 여기 회원님들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동안 빨리 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조바심이 나고 나는 왜 못하지? 이런 느낌도 들고 이제 그래서 포기만 하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냥 남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말자 생각해서 오히려 좀 강박을 내려놓고 천천히 뺀 것도 있어요. 계기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일생 동안 계속 다이어트는 해왔어요. 유행한다는 거는 다 해보고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요요는 와서 더 찌고. 그러니까 제가 전신 지방흡입 수술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효과가 한 1년? 뭐 그때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으면 뭐 지금까지 유지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운동이 싫어서 그걸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가지고 뭐 계속 찌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날씬하게도 살아봤고 했으니까 이제 좀 놓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자, 나는 이렇게 살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지금 진짜 행복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다 해봤잖아.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운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병동에 다른 간호사쌤들이 5명이 삼산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첫 다이어트가 이제 된 거죠. 다 하신, 전신을 그럼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죠. 종아리 빼고 다 했죠. 진짜요? 그럼 그때는 몇 킬로 셨어요? 그렇게 찌진 않았었어요. 56kg? 근데 뭔가 그때도 뚱뚱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전에는 나비약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유명한 다이어트 약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약이긴 한데 그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 약이 이제 초고도 비만자들한테 한 3개월 이내로 먹게끔 권고가 돼 있는 약인데 저는 그 약을 먹고 38kg까지 빼봤어요, 살을. 그러니까 그 약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 해서 끊고 나서 이제 살이 이렇게 찌다 보니까 그 56kg라는 체중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38에서 56까지 쪄버리니까. 그죠. 이게 차근차근 해서 거기까지 가니까 초반에 찔 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56kg를 확인하는 순간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운동은 하기 싫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지방흡입 하자. 근데 제가 간호사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그 수술을 해야 돼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리고 빨리 빼고 싶었고. 이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팔 따로, 배 따로, 등 따로, 허벅지 따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나눠서. 그때 수술비 자체는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고 그게 거기에 이제 후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거 이제 풀어주고 막 이렇게 뭐 치료하는 그런 거까지 해서 한 1,500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지방흡입을 하시고는 몇 킬로까지 찍으셨어요? 다 하시고 나서? 49kg? 딱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점 살이 붙기 시작하고 내 생활 패턴은 그대로고 이러니까 한 1년 반, 2년이 채 안 돼서 수술하기 전보다 더 늘었어요. 그게 보통 지방흡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살이 안 찔 거라는 뭔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방 흡입 광고에서 혹했던 게 그거였어요. 세포의 부피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개수를 빼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시 살찌지 않습니다. 이 문구에 이제 꽂혔던 건데
생각해보면 세포는 계속 분화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이었는데 그게 홀라당한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다 뭐 비슷하죠. 무거운 음식들. 맵고 짜고 뭐 과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음식을 과자로 시작해서 음식을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과자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아니면 맥주랑 같이 기다리면서 이제 뭐 치킨, 피자, 해물찜을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움직이는 거를 진짜 싫어했었어요. 귀찮은 거 싫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배달 음식이 책자로 주문하는 거 했던 거 아세요? 네. 눈 뜨면 그게 손 닿는 곳에 어딘가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오늘 먹을 메뉴가 먼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먹을 메뉴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배달 어플이 나온 후로는 핸드폰만 열면은 시킬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 열고 메뉴를 고르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기 직전까지 또 배달 음식을 먹고 이래서 제가 배달 어플이 생기고 나서 혼자 그냥 시켜 먹는데 VIP 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하루에 많게는 6번도 시켜 먹고 집에서 뭘 해먹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코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출근하기도 바쁘니까 이제 출근해서 보면은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걸 또 참다가 어쨌든 간에 또 한 번 먹으면 또 터져서 먹게 되고 이러니까 코치님이 나중에는 이제 다른 회원님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루치 식량으로 싸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몇 끼 챙겨서 간다는 게 부담이었는데 그날 하루에 먹을 걸 한번 챙겨보자 해서 도시락 가방을 이만한 걸 샀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득 담아 갖고 다녀요. 닭가슴살 3개 집어넣고 방울토마토 씻어놓은 거 그냥 이만큼 한 봉지 집어넣고 현미밥 제가 해먹지는 못하니까 그냥 햇반 작은 거 현미밥 사놓은 것도 한 번에 잊어버리는 날 대비해서 한 5개씩 챙겨가지고 가고. 그게 어느 순간 좀 편해졌던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서 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저는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내가 근무가 한 2-3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 날 빼고 나 출근하던 날 그날은 뭘 싸갖고 가야겠다. 그럼 미리 뭘 장을 봐야겠다.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한동안 제가 조금 해이해졌을 때 도시락을 이제 잠깐 놓고 불량식품을 먹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맛이 들려가지고 한참 좀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닐 때 있었는데 코치님이 왜 요새 도시락 안 싸요? 이래가지고 귀찮아서 조금 이랬더니 그때 엄청 화내시면서 저한테 아니 살 빼려는 사람이 그게 귀찮으면 어떡해요? 이런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막 그 안 먹고 절식해서 이제 한 번에 입 풀리고 막 이랬을 때 코치님이 제가 너무 힘들다 말만 하지 사실상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안 하고 있었던 단계였잖아요. 근데 코치님이 이제 저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아니라 코치님이 얘기해준 잘 챙겨 드세요를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안 빠진다, 힘들다, 왜 나만 안 빠지냐 이제 이러니까 코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보고서는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서 짧게 말고 시간을 두고 다 해봐서 수경님한테 딱 맞는 데이터를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찌고 이러면 유지가 되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거 하나 없이 지금 계속 안 된다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했는데 그때 생각이 그러네?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해봤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살면서 처음. 그죠? 제일 오래. 어떤 거 같아요? 그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해보시고 비교해봤을 때 네. 건강하죠. 부작용 없이. 다른 것들은 좀 부작용이 다 항상 있어요. 엄청 심했죠. 제가 다이어트 약을 그 1년 먹고 끊은 이유가 정신적인 문제가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 왔었는데 왔다는 게 이제 제가 인지가 되는 순간 끊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약은 먹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져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감정 기복을 티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걸 다시 술을 먹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 이러다가는 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상황이 오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게 약간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불면증도 엄청 심하죠, 그 약은. 네, 당연히 다이어트 약은 불면증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 질문에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면 외형적으로 바뀐 게 제일 좋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 그리고 그 건강해짐으로써 내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긴 거,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 바닥을 한번 쳐봤잖아요. 저는 원래 저 자신을 그렇게 안 사랑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자신을 더 이제 사랑하게 된 그런 느낌은 정말 있어요. 그 살이 한참 쪘을 때 그러면 어떠셨어요? 기분이 약간 진짜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는 거 시끄러운 거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쪄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가기 싫어져요. 불편해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를 내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빼니까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 너 이만큼을 해봤던 여자야? 이런 거. 여기 다닌 지도 한 2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 환자들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은 암 면역 치료하는 병원이라 갔던 환자가 다시 오고 갔던 환자가 다시 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환자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환자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선생님을 따라서 많은 간호사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했는데 선생님처럼 성공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대단한 것 같다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노후 준비, 건강한 노후 준비. 사람마다 건강에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아플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프게 됐을 때 근육들이 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서 한 20분을 앉아 있다가 혈압을 재도 160, 160에 100까지 나온 적도 있고 관리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근데 고다짐 다니면서 재작년부터는 혈압이 110에 70으로 뚝 떨어져서 잘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게 당뇨병을 이제 진단하는 검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검사에서 6.0, 6.1 정도가 그 마지노선인데 제가 그거를 딱 6.1 찍은 적이 있거든요. 당뇨병 5번 했죠. 지금은 정상으로 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당뇨나 고혈압 확진을 받았으면은 병원에 가는 비용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이게 이제 지금 40대 초반에 그걸 겪었으면은 나중까지 갔을 때 제 노후가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노후 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쉬운 다이어트를 계속 뭔가 계속 찾다가 이제 진짜 약간 교과서적인 거를 하셨잖아요. 아직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럴 때는 쉬운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찾는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해주실 말이 있나요? 너무 죄송한데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그 방법은 잘못됐다, 아니다 해도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간호사인데도 전신지방 흡입 수술을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진짜 다 뜯어 말리는데도 해보고, 저처럼 너무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 전에 다른 길로 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겪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